아 진짜 우리 잘 나가다가 코로나만 안 왔어도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알리랑 테무만 없었어도 온라인 쇼핑몰로 돈 벌었을 텐데, A만 없었어도 내가 성공했을 텐데, 핑계를 누구한테 대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고 있다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문제는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한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 옹크트리입니다. 오늘은 실패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핑계 5가지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 핑계 중에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그것들을 빠르게 캐치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핑계를 대고 있었구나라고 빠르게 인정하시고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라이브나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실패는 자동값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실패와 성공 그리고 성과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실패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고 좌절을 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실패는 어차피 자동값이니까 여기서 그 문제점을 캐치해서 우리가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때 데이터로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패와 성과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매번 할 때마다 실패를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케이스들 5가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번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재능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주로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의류 쇼핑몰은 모델의 비주얼 그리고 모델의 체형이 중요하니까 재능이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야. 그래서 나는 안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쇼핑몰을 시작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크고 어깨가 좁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살려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쇼핑몰을 만들면 제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재능이 없으면 오히려 더 땡큐예요. 재능이 없으면 내가 재능이 없다라고 판단된 그 포인트를 집어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줄 상품들을 준비하면 훨씬 더 뾰족하게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거기서 재능이 중요하니까 난 재능이 없어서 안 되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실패를 한번 했죠. 그럼 그 다음에 한 번 더 도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핑계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쨌든 성공할 때까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시도조차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핑계를 만들고 싶은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이건 정말 좀 많은 케이스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 말이야, 만약에 잘 됐어. 잘 됐는데 직원을 잘못 뽑아가지고 그 직원이 우리 물류 창고에 불을 질러서 재고를 다 태워버린 거야. 그래서 망하면은 너무 힘들고 슬플 것 같으니까 난 사업을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잘 가다가 말도 안 되는 이 만약에 때문에 실패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실행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자, 내가 만약에 사업을 했어. 근데 잘 됐는데 잘 가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거야. 그래서 내가 실패를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나 사업을 못 하겠어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부정적 암시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도끼를 품은 사람들은 확신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성공하는 사람들을 잘 지켜보면 공통점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거든요. 과연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망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옹크트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다면 그게 실패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원인일 수 있다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요, 내가 해봤는데, 내가 3년 전에 스마트 스토어 해봤거든? 근데 그 스마트 스토어 해보니까 안 되더라, 레드오션이라서 실패하더라,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를 만들어내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실패는 자동값이라고 했죠. 그러면 실패를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그럼 실패를 하면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한 번 더 도전하고, 만약 실패했어요? 그럼 또 도전하고 성공할 때까지 도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하면, 한 번 실패하면 그게 진짜 실패가 돼버려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고 단정 짓는 분이 있다면 시장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까요. 시장 조사를 다시 해보시고, 그게 진짜로 예전엔 안 됐었는데 지금도 안 되는지를 잘 한번 조사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때 안 됐던 이유가 뭐였는지를 분석해보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봤는데는 정말 안 됩니다. 솔직히 본인한테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얘기하냐?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해보지도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별표, 이 경우는 진짜 좀 별표를 쳐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것만 없었어도 성공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 진짜 우리 잘 나가다가 코로나만 안 왔어도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알리랑 테무만 없었어도 온라인 쇼핑몰로 돈 벌었을 텐데, A만 없었어도 내가 성공했을 텐데, 핑계를 누구한테 대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고 있다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문제는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쭉 잘 가다가 한번 꼬꾸라졌어요. 이렇게 꼬꾸라지면 이 꼬꾸라진 포인트에서 뭐가 문제였지라고 본인 안에 문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순간 내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외부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가 나라는 사람 안에 있다고 인식하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물론 100% 다 컨트롤하지 못하지만 외부보다는 내가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탓을 외부로 돌리는 거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습관적으로 이 탓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고쳐야 되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내가 제대로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내가 마음만 먹고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이거 정말 많아요. 이거는 뭐가 부족한 거냐면 메타인지가 부족한 거예요. 메타인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제대로 했는데 진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내가 제대로 해도 안 되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제대로 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가지고 그냥 이거를 합리화하는 핑계로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했으면 이라는 이 핑계는 절대로 되지 말 것. 정말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포인트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제대로 했는데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제대로 했는데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했는데도 안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했는데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는요. 마인드의 문제. 이거를 빨리 깨부숴야 돼요. 내가 제대로 해도 실패할 수 있구나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패는요. 자동값이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발점이 여기예요. 그리고 목표 지점이 여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 출발 지점에서 목표 지점으로 가는 게 일직선이 아니라니까요. 막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실패는 자동값이에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어떤 실패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감정에 휩싸이고 거기에 막 좌절하고 이러고 있으면요. 경쟁자들은요. 그냥 실패는 자동값이라는 것을 아는 경쟁자들은 나보다 훨씬 더 빨리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걸 하고 있거든요. 원인 찾기. 원인 찾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실수를 했어요. 그럼 방금 전에 앞에 5가지처럼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왜 실패했지? 왜 성과가 안 났지? 왜 그렇게 됐지? 계속해서 원인을 찾기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찾았죠? 그러면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는 사람들만이 원하는 성과를 조금 더 빨리 달성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옹크트리도요. 유튜브에 비춰지는 모습은요. 계속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실패하고요. 저도 마진율 세팅을 잘못해서 적자를 본 적이 있고요. 직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계속해서 매일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근데 왜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 있냐? 바로 실패는 자동값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원인 찾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 실패라는 게 정말 너무나 자주 와가지고 진짜 이걸 해도 되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감정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진짜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원인 찾기. 그리고 이 원인 찾기를 할 때 나를 객관화해가지고 내가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사업의 올바른 마을에서 옹크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